히림이 14,000에서 10,000원까지 빠졌어. 당연에 4,000원 뺐습니다. 그럼 나는 덱스토 팔아갖고 히림 들어가지. 어? 그 선생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많이 올랐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른 섹터, 쉬었던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된다. 요새는 모든 걸 꼭지에 팔기보다는 반은 아까운 듯이 팔아서 미리 딴 데 가고 더 갔을 때 나머지를 팔고 나머지 판 거 이 미리 간 게 또 바로 가면 좋은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사서 평잔 낮춰서 다음 수라면 이게 무르듯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장입니다. 지수 접근보다는 이런 흐름으로 하는 게 수익률 게임의 화려한 종목장에 여러분들이 구자를 빨리 키울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첫 번째 이제 1편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이슈들과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모습 그리고 개별 종목들 어떻게 하는지를 봤다면 이번엔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은 친환경에 엄청 돈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다가 하는 회사들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막 마크롱이 G20에서도 막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니네도 만들어. 니네도 그런 거 해. IRA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막 각자 도생이 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판 IRA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유럽은 힘들어. 왜요? 독일이 힘들어. 응? 독일이 지금 힘들어? 축구 지는 거 봐. 이것도 에너지 국력 2번 떨어져. 그 독일 옛날 하면 전차 군단의 그 막강한 축구 에너지가 일본이 올라갈 줄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 국력의 에너지도 막 무시 못해. 그 국력하고 엮지 말아요. 왜? 우리 지금 저희가 금요일에 지금 찍고 있으니까 한국이 16강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근데 일본은 16강 가는데 우리는 안 가는데 국력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지. 축구보다 더 큰 국력이 있잖아. 네오? 방산. 방산? 그다음 네옴. 그다음에 다른 또 그 컨텐츠 에너지들. 국력은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뿐 우리와 일본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없다. 오케이, 그리고 나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감독님께서 송흥민 선수를 뺐으면 좋을 뻔했어. 이거 쓰고 그 조그만 옷장.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없고 건전한 때에는 저 분명히 넣은 골이 맞아.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오히려 신흥 에너지들의 신흥 선수들을 막 등장했다면 일본 같이 그 슈팅의 그 빈도가 더 많아졌을 것 같고 확률이 높아질 것 같는데 이거는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국력은 돌아왔어. 그럼 선생님 일단 독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 해요. 독일의 그 하베크 경제장관이 유럽산 우선 구매법 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에서 쪼개질 것 같아. 안에서? 안에서 쪼개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미국은 단일 국가로 대통령만 하면 하잖아. 유럽은 27개국이니까. 유로존은 이게 그리고 또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독일은 나는 지는 에너지, 프랑스는 뜨는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도 충돌이 보통이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넘버원이었어 독일이. 그리고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2등이었어.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느낌? 바뀌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노르웨이 각자 힘들어. 그래서 독일한테 힘을 못 실어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도 각자 도생에 단합된 정책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같이 뭐 유럽판 이런 거는 그리고 중국이 각계 전투로 노리니까 요번에 독일 총리 가서 그 비행 그 수주한 거다 봐라. 오히려 돈에 질 것 같아.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 유럽의
관심 안 가질게. 니네 알아서 해. 우리 관심 갖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동수서산에 집중했는데도 한 10년 갈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좀 그거를 외부적인 변수를 조용조용 시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내부 통제 여기도 스마트 시티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그래 시진핑이. 그러면 이 동수서산의 프로젝트는 통치 철학의 프로젝트야. 그리고 성장. 그래서 요새는 건설 시멘트 얘기 싹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마이너스 에너지를 뭐로 가? 동수서산으로 가. 그 선생님 우리가 IRA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유럽판 IRA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시장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되는데 이제 그럼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놓친. 그래서 우리 장비주 부품주들이 그 틈새로 K 장비 이렇게 갈 것 같아. IRA 수혜로. 여기는 막히고 여기 가면은 중국하고 이렇게 노이즈를 그럼 우리나라께 우리나라께. 그래서 나는 미국판 이제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SL도 다시 들어가고 현대공업 이렇게 자동차 부품단도 이제 이렇게 으쌰으쌰들이 순환돼서 막 나오는 장이 통신주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인플레 감축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까요? 아니 대단한 데든 순환으로 지속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시장은 그거를 리스크로 받아들인다면 12월 말쯤에 분명히 또 하락한 종목들이 그 관련 섹터에서 나올 거고. 나는 그거는 현대차가 2024년 완공해서 언제 나가냐 그 속도에 맞출래. 근데 지금 2025년에 그 공장이 완공이 되니까 그때까지 유예해줘라는 거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그거는 나오잖아요. 완성차 얘기지. 그럼 공장 짓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장비 막 들어가요. 이제는 굴삭기는 해먹었어. 현대건설기계. 기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더블 이상을 보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종이야. 그럼 이제 뭐 들어가야 돼? 변압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섹터마다의 로봇팔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생했던 포스코 ICT가 이제부터 각광을 받을 것 같아. 포스코 ICT가 그러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 묶여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아직도 으쌰가 안 나왔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요새 포스코 그룹 핫하잖아. 아우 포스코가 아주 그냥 포스코 선생님 그 최근에 그 뭐죠? 이름 되게 엠텍? 포스코 스텔리온. 네, 막 그런 거. 상한가 한 번만 여러분들 파이팅. 그거 또 잘 내가 딱 느낌이 와서 동시효과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보내드렸어. 아유 요즘 면쟁이가 아니라 점쟁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면쟁이요. 그거는 운빨이야. 어떻게다가 딱 됐는데 그날 상한가고 딱 해서 한 번 파도 타면 나도 점을 막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점을 여러 번 찍어갖고 이 면쟁이의 진실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면이 이런 면이 아니라 무수한 점으로 이 점묘법처럼 그게 면이 되는 거지. 면이 된 거예요? 그럼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야? 언젠가는 그렇지. 비가 오겠지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려면 이게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돈이 들어 이걸 계속 찍지. 잉크 없어 대장 찍으면 잉크가 없어. 그래갖고 열심히 또 파세가 싸우잖아. 선생님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 지금 대운이 들어온 건가요?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하필 포스코예요? 갑자기 포스코. 불경의 대표 주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경을 실제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게 형님이야. 6연맹의 포스코. 약간 국가 주도형, 약간 국가 주도형, 준공기업 비슷하게 포스코.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조 탈됐다고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냐? 이것도 거버넌스. 그건 누가 만들었겠냐?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그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그 부울경하면서 우리가 KT 서브마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선생님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딱히 뭐 언급 없이 지나갔어요. 지금 그거는 공항. 그게 발표가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하셨었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가덕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잖아. 요것도 내년 스케줄 나올 것 같아. 내년에. 지금 이제 서서히 알게 모르게 위례
아니 미래 신도시에게 철도 이게 해서 이게 미래 그 공약받은 사람이 그냥 난리 쳤잖아. 이게 이제 트램이 건설이 한성기업 컨소시엄이 땄어. 총 공사비가 2,600억이야. 거기에 편입 들어간 기업이 한성기업, KCC건설, 롯데정보통신이야. 요새 바닥 찍고 이제 기업 올라오려고 그래. 한성기업, KCC건설 쭉 빠졌다가 한번 오르고 첫 번째 오를 때는 이거 꼬리 달려. 한 20% 올라가면 꼬리 달려. 근데 꼬리 달려야 돼. 윗꼬리. 그러고 나서 썩은 물량들 교체하고 갈 때가 진짜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앞으로 오세훈 시장도 요번에 사우디 장관 만난 거 봤어? 내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뒤질 수 없어. 모듈러 주택 부분이나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도 그래 사우디 장관을 악수하는 사진 딱 이게 그냥 나온 거 같냐? 전략적으로 다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경쟁 붙었어. 그래서 12월 말로는 지금 찌라시 오는데 이 15일과 20일 사이에 수주 뭔가 따오는 그래서 나는 넌지시 그게 현대 롯데? 아니면 삼성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라. 왜냐면 삼성 18,000원, 27,000원까지 급등, 25,000원부터는 때리라고 그랬지. 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27,000원. 엔지니어링요? 네. 이 무거운 게 50% 이상이 갔단 말이야. 그나서 지금 23,000원이야. 고점에서 4,000원 정도 뺐어. 올라간 거에 반이 딱 22,000원이야. 그럼 120원이고. 그럼 여기서 사서 다음은 이제 3만 원 알아볼래. 그때 수준 1조짜리를 딱 했다고 가. 그리고 그때쯤에 그럼 삼성물산은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 가는데 이건 6개월마다. 그리고 거머넌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이런 것들은 계단식으로 6개월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는 거지. 그러느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도 봐봐. 3만 원, 3만 2천 원대. 80분은 파세요. 근데 요번에 조정 크게 안 해. 근데 현대로템이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 입찰 6개월 정지되고 전에도 뭐 입찰 뭐 정지 이런 소식이 간간히 있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장중 조정을 받더니 다시 이제 말아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 정지당했다 난리 치고 막 그냥 이러는데 그래갖고 시간 내서 뭐 하족과 친 적도 있는데 요새는 눈도 껍다. 아싸 싸게 살 기회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아는 거야. 조달청의 농간. 오죽하면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할래 이러니까 어디 봐 그럼 정지. 그리고 심지어는 니네도 안 하면 저 프랑스나 이런 데도 해외 기업 입찰 공고되거든. 안 내, 안 들어가. 공고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현대로템은 사람 없어. 일존 방 얼마 많아. 그리고 해외 부분의 채산성은 거의 30% 돼. 5%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조달청 거 따보면 그냥 5%도 안 돼. 전차도 마찬가지야. 폴란드에 팔면 뭐 오프 더 레코드라고 그러지만 영업이익이 40%씩 뜨거운데. 그런데 한국산 방산 국방부에 납품해 10%도 파이팅! 그리고 같은 인력의 제품을 만들었어. 맞아요. 뭐 하겠냐. 그럼 선생님 이번에 그 미래 트램 이쪽에는 또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왜 현대로템은 빠졌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현대로템은 외국에서 수주가 엄청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트램이라는 게 요 철도 통신망을 까는 게 있고 트램 자체 위로 얹히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발주할 거야. 지금은 그 인프라를 먼저 까는 거야. 도로 깔고 내 마음속에 이미 돌아다녀. 도로 다 깔았어. 알겠습니다. 그거를 건설부터 먼저 시킨 거야. 한성기업, KCC건설, KCC건설이 도로 깔고 뭐 이런 도시 이런 그 정부가 발주하는 걸 많이 하거든. 그런 기업부터 먼저. 그 선생님 이 셋 중에 누가 괜찮아요? KCC건설, 롯데정보통신, 한성기업. 그것도 한성기업 컨소시엄이 한성기업이 제일 낫겠지. 그 자기 이름 아무나 붙이지 않으니까 한성기업으로 보면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트랙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자율주행 레벨 4가 있고 5가 있잖아요. 4는 알아서 자율주행 하는데 사람이 유사시 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레벨 4고 5는 완전 자율주행이래요. 근데 지금 뭐 종로 청계천 이쪽에 자율주행 그게 차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나 봤어. 오, 봤어요? 타봤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 타지 마. 일단 타지 마. 나는- 조금 있다가 보험 생기면 타세요. 정부가 레벨 5하고 4 단계에 있는 완전 자율주행 보험제도 마련에 착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와 관련한 관련주들 뭐 보험주가 아니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몇 개 종목을 제가 짚어왔거든요. 뭐 넥스트치, 와모센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중에 선생님 모트렉스 차트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 매출이나 이런 사이즈 보면 난 솔직히 할 마음이 안 난다. 모트렉스, 모트, 렉스 많이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모트렉스. 그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선생님이 워낙 길게 보시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제 저점 대비 올라가지고 위치가 괜찮지 않을까? 모트렉스가 근데 얘 나오기 싫대. 나오기 싫대? 안 나와. 지금 모트렉스 파업 중이에요. 지금 컴퓨터에 HDS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뭐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나왔네. 같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네이버로 들어가자. 네이버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주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근데 네이버도 박스야. 이제 대형주는 나는 그냥 박스 같아. 대형주도 다. 그럼 일단 박스가 아니라 뚫고 나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 18,300원이네. 일봉. 1년 1년 말고. 3년 말고. 1년? 일봉. 1년 동안. 선생님 지금 3년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올랐죠, 선생님. 근데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근데 투자자벌 이동평균선 예쁘게 정배열 상태고요. 뭐 외국인은 좀 들어오긴 한다, 기관도. 그런데 가격대로는 너무 비싸다? 15,000~16,000원대 사시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 그래서 제가 모트렉스는 사실 샘플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선생님. 모바일 이것도 뭐 그래프는 우상향이야. 그런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왜냐면 모바일 이게 횡보를 하면서 좀 밀집도가 높아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막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프에서 조금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 가격대가 싼 이 종목은 어떨까 싶은 생각. 위치는 얘가 좋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트렉스는 그 페이크. 위치는 좋은데 그러면 얘는 위치가 좋다는 얘기는 실적단이 형편없을 거야. 그 적자. 적자, 매출단. 그래도 이 완전히 뭐 연속으로는 흑자 이전 냈으니까 이건 오케이. 이건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근데 금액은 많이 안 해. 그 작게 한 100만 원? 1억이면 한 1,010%? 1,000에서 2,000? 저는 조그맣게 하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그럼 선생님 이거 뭐 그런 거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목표가 언제일까? 요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3~4,000원짜리야. 30% 이상 올라가면 반은 때려버려. 이 꼬리 달리는 거야. 그날. 그날 때려갖고 다시 껴 넣는데 여기서 다음 수급이 어떻게 나오냐 갖고 판단할래. 근데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이 종목은 괜찮은데 자율주행 섹터가 지금 바로 다음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로 주도 이렇게 부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는 거죠. 거기보다 통신 인프라가 먼저.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위치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으로 갈 수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다. 뭐 손을 타면야 모르겠지. 새로운 뭐 어떤 사모펀드나 어떤 놈들이 이거 한번 요새 틈새달라로 뭔가 하자라 이게 단합되면 모를까. 그럼 수급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은 거래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냄새는 안 나고 길목 지키기로는 위치는 좋아. 그래서 그 천수다 비운 내려오기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시나요? 기우제 드는 거지. 그런 위치로는 좋아. 요새는 떨어졌다가
오늘 우리의 종목 중에 차백신 연구소가 이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어. 이제 서서히 이제 이쪽도 바이오는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뭔가 그쪽도 이제 요새는 그동안 많이 빠진 거 제자리 뛰게 하다가 이제 저가 건설주도 지금 요새 이렇게 순환되는 것도 이제 오세훈 씨 등장하고 이제 뭐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런 쪽도 그리고 춘천 레고랜드 한만 협박했지만 내가 그 내년 3월까지 메리츠 금융지주가 급락하지 않는 한 그거는 26일 날이 50조 플러스 알파로 돈을 해결했거든. 그 다음부터 메리츠 금융지주가 급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35,000, 45,000 지금 왔다 갔다 해. 마찬가지 그럴 때 이제 저가 건설주가 이제 순환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저가 건설주 중에서도 전 정부 라인 피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전 정부 연골고리 종목의 건설주 그 지역과 관련된 건 피하기. 그게 뭔데요? 말을 찾아보면 알아. 카페 올려주시. 그렇게. 여긴 또 그냥 그걸 또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럼 선생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다는 좀 다른 섹터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차별신 연구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대응할 위치는 아닌 거죠? 아니지 지금 매수는 좋아.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적립식 개념이거나 딴 거 수익금만 가는 개념이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올려놓고 흔들어갖고 거래가 지금보다 한 3배, 10배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다시 목돈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겠지. 그럼 선생님 차백신 연구소는 그랬는데 CMG 제약이나 차바이오텍은 어때요? 아직도 거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것도 대장동, 이재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내년 3월을 자꾸 잡는 게 그 정도 되면 그런 불확실성은 거의 이제 해결이 된다? 나는 그게 이낙연 전 총리 한국 들어오면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걸 요것도 타이밍 잡는 팔로우 더 맨 아주 묘하지만 이제 들어오시면 교통정리 됐다는 얘기 같거든. 그러면 그때 지역 하지 말라던 건설주도 그때 볼게요. 요런 건 대충 감 잡으셔.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앞서 초반에 IRA 관련해서 유럽식의 IRA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좀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후장벽, 탄소 제거 인증제 시행과 관련해서 탄소 제거의 규모를 측정해서 인증서처럼 거래를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한다라면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딱 가면 KC 코트레, KC 그리고 끔찍하게 빠져 있어. 그래서 그거 길목 지키 그것도 천수다. 아 그래요? 이쪽도 아직이에요? 자율주행보다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선생님? 가능성은 높지만 이 탄소 배출권 인증제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장 문제가 가장 문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시장을 크게 오히려 그 아바타 컨텐츠 보는 게 더 순환 낮고 통신 장비, 자동차 부품 장비, 인프라 보는 게 더 나아. 오히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눌림목대 사는 게 나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래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나아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기 지금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좋으면 미래의 그림을 보고 거기에 이제 돈이 꽂힌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장 영업이익이 나는 거, 당장 돈이 뭔가 불릴 수 있는 것 그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가 도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는 그 탄소 배출보다 우주가 더 나아. 더 멀지만 테슬라가 올라갈 때 됐고 그 종목들 보시면 이게 AP 위성이라든지 요게 이제 그 15일 후에 다누리 쏜 게 이제 다 도착해. 그럼 또 이슈화 될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이 더 나아. 오히려. 그리고 그 우주에 낀 기업들이 방산에도 끼고 한국항공우주 여기도 끼고 저기도 껴. 그러니까 매출도 일어나고. 우주 매출은 이거는 탄소 배출권 그거와 비슷하다고. 근데 성장성 면에서는 클 거고.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는 폴란드가 오죽 답답했으면 선수금 1조 줬겠냐. 또 하나는 하나그룹이 눈을 빨개 갖고 놀고 있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기가 팩토리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우주 관련된 또 기가 팩토리 관련된 서로 부산시장이 질렀잖아 문제. 일산 고양시도 질렀다니까요. 고양시도 고양시에다 할 거다. 응? 그래? 그럼 어디서 한다는 거야? 뭐 엘런 머스크만 우리도 미시고, 지르자. 우리도 지르자. 영정도 해주세요. 우리도 트위터 될 거다. 영정도 해주세요. 맞아 그런 거. 왜요? 선생님 영정도? 당했어. 선생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EU 기후 장벽 관련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권 뭐 에코프로도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금요일장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냥 한번 크게 2017년부터 10버거씩 나온 종목들이야. 그냥 박스.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 수소하세요, 수소. 근데 선생님 수소하니까 현대차가 수소에 집중을 했는데 전기차 트럭인가 제가 언뜻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나는 그 차 아니야. 수소 발전 에너지. 발전 에너지. 부생 차가 수소.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사우디 SK 와서 그게 아닌 게 부성 수소 갖고 에너지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수소가 그거를 활용 에너지를 해가지고 하니까 작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생 수소를 활용해서 하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그쪽으로 가야 한다. 수소 발전 에너지. 관련주는 관련주는 우리 항상 노래 부르는 일진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코롱 플라스틱. 그리고 퓨어셀 들어가는 거.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근데 S 이거는 퓨얼셀? 한 닥에 올려놓고 이제 눌림목 잡아야 돼. 그런 게 더 낫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효성중공업이 또 어마무시하게 갔잖아. 그러니까 많이 간 거는 눌림목. 그 다음에 안 간 거는 길목. 길목. 목은 목이네요. 그치. 근데 같은 목인데 이게 다 천수답 전략이야. 그러니까 목은 목인데 안 가면 뒷목이라고. 그러니까. 길목, 눌림목, 안 가면 뒷목. 뒷목,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용이지. 뒷목. 선생님 우리 유가 얘기만 하면서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중국이 그거를 다 푼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뭐 이러면서 정유주들이 뭐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연속성이 있냐? 요새 그런 거 갖고 올려놓고 시간 후에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팔아먹는 스타일이야. 그냥 뉴스 팩트에 움직이지 말자. 근데 유럽이 그 유가 상한제 배럴당 80달러, 60달러인가? 60달러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하잖아요. 60달러 넘어가면 안 사주는 걸로. 근데 유가도 지금 그냥 성장 정책이 의도되고 리오프닝이 활성화되고 정부들이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으쌰으쌰 하는 에너지가 나올 때는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일 때 난 그쪽 보고 싶지. 지금은 유가 상한제니 뭐 이런 것들은 나는 그 갖다 얘기해서 길게 끌고 갈 재료가 아닌 것 같아. 정유주 같은 거. 이것도 뭐 이제 세력주 같은 감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탁탁 튀는 종목들 때리고 나오는 정도이거나 뭐 트레이딩이지 지금 보기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유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배럴당 60달러 밑에서 거래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유가는 130불 때 땡친 거야. 그때 내가 70불 간다는데 지금 70 왔잖아. 이제는 75불, 95불 1년간 박스야. 그러니까 오히려 구리가 이제 성장에 뭔가에서 구리가 요새 올라가고 알루미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동수서산의 중국 정책 뭐 이런 거에서 이게 또 신형 SOC. 그래서 2023년의 주도주는 정부 주도형 신형 SOC 동수서산. 이게 다 통신 인프라야. 스마트 시티야. 여기에 통신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짓고 뭐 하는데 철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스틸자 들어가는 거야. 스틸. 하이 스틸? 하이 스틸, 아주 스틸. 요새 이번에 아주 스틸 찍어져 그랬잖아. 아주 스틸이 아주 올랐죠. 아주 많이 갑니다. 아주 많이 하이는 하이 스틸이 하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주 많이 올라갈까 하이 스틸이 먼저일까? 두 개 좋아. 아주 하이. 아주 하이? 아주 하이. 아주가 먼저일까? 아주가 먼저일까? 하이가 먼저일까? 모르겠다.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을 잘 줘야 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이게 철강 스틸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거기가 또 네옴하고도 연결돼 있어. 네옴이 그 큰 거 짓는데 철강 그 기초 자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 그 선생님 네온시티 관련해서 SM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SM이 거기다가 뭐 메타 박물관을 만든다 그랬나? 그래봤자 엔터주 중에는 그래도 이제 또 연말 되면 콘서트들 하니까 그래봤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러면 네이버가 더 나아. 네? 그런 개념으로. 네이버 제페토 뭐 하고 있어요? 몰라. 혹시 제페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몰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금투스 얘기가 조금 다뤄달라고 댓글에 있더라고요. 다음 주 주요 이슈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 교통 정리되면 얘기하시죠. 나는 금투세는요 머릿속에 지워요. 고려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신 게 시장이 막 올라갔을 때야 뭐 그래 금투세 하겠는데 가뜩이나 지금 거의 죽어 있는데 금투세 하면은 이게 더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결론 어떻게 됐냐? 난 그게 너무 봐. 뭐 대판 정치권들 이슈화 시켜갖고 대판 싸우고 지네들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결정 못했. 누가 이기나 한 3월달에 한번 보시죠. 뭐. 누가 이기나? 나는 그때까지는 그냥 종목에 집중할래요. 그런 대외적인 변수나 문제, 노이즈보다도 그래서 제거하는 게 중요해. 제거하는 게 중요해. 금투세 제거. 제거. 환율 제거. 파월회장 제거. 파월도 제거. CPI 이건 아니겠지. 아니지 이제 그게. 예전에 와도 제거하시니까 이건 아니겠지 싶은 거. 이건 아니지. 선생님 만약 이것도 제거하셨으면 에휴 선생님 그냥 제거라고 하시는구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이거는 큰일 날 거지. 이제 7.5 아래 내려가면 요번에 눌렀다가 2600 가는 원동력의 타이밍인데. 12월 13일. 8일에서 13일. 8일에서 13일.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는 계속 누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요새 특징이 팡 뛰고 팡 뛰고 이래. 그러면서 종목은 계속 하려. 그러니까 종목 잘 찾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봤는 이슈까지 제거해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 어떤 종목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섹터? 아까 얘기했죠. 통신장비. 통신장비? 스틸자 들어가는 거. 아주 하이? 그 다음에 10월 중순 정도에서 또 달나라 얘기하고 뭐 또 이런 이쪽 테슬라 연결고리 요런 특화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지하화라든지 철도라든지 이제 안 나온 가덕도라든지 막 던질 겁니다. 막 던질 거예요. 연말에 던질까요? 새해에 던질까요? 새해에 막 정부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면서 어디다 투자하겠습니다 이거 발표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지금 그럼 뻥크 아니야? 아니지. 이제는 구체화되잖아. 미래 트렌도 구체화되잖아. 국토부 그래서 사이트를 노상 들어가셔야 돼. 국토부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슈들 짚어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라이브 방송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날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12월 10 언제였죠, 선생님? 7일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요일이 뭐야? 1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2세를 찍었어요.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소개해 주시고요. 이거 보시면서 역시 기업의 미래를 알아야 하는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강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업데이트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했잖아. 다음 주 어떻게 하라? 다음 주는 오늘 파생 시장에 아까 처음 한 거 누른 게 용수철 전략인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평 튀게 될지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편에서 선생님께서 금요일장 기준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이 고스란히 반대 상황이 되는지 체크해 보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자료는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모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